자, 생닭은 4,000원인데 치킨값은 2만 원이다. 오, 야, 무려? 이거 국민강식 가격 조정을 뜯어보니까 닭 한 마리 팔면 본사가 4,000원, 자영업자들은 2,000원 수익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BHC 같은 경우는 1,300억 수익이고 이익률이 33%. 가맹점들은 하루에 50마리 팔아도 고작 300만 원 벌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뭐 생닭고기가 5일가 반죽가 뭐뭐 하면은 사실 원가가 9,000원에서 9,700원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여기에 배달료 수수료가 1,800원, 2,700원, 라이더 배송비가 이제 2,000원, 3,000원인데, 근데 업주들은 이제 치킨 한 마리 팔아서 2,000원 남잖아요. 그쵸? 2,000원에서 세금, 인건비, 야, 이러면 배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치킨을 튀기는 것보다 배달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치킨 한 마리 팔아야 2,000원 남는다는데, 이 얘기를 야, 우리 배달시킬 때, 네. 이제 웬만하면, 네. 그 영업장에 전화해서 진상 떨지 말자. 아. 왜냐면 내가 지금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먹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도 차 떼고 포 떼면 얼마 안 남습니다. 어찌 보면 저분들이 2,000원을 벌기 위해서 치킨을 한 마리를 판 건데 네, 그쵸. 우리가 뭐락하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깝네. 생각보다 수익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뭐라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 마음들 좀 이해해주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뭐 닭 날개 한 개 없는 거 괜찮아요? 그건 못 잡지. 그거- 닭가슴살은 괜찮은데 가슴살은 없어져도 돼. 그치? 날개랑 다리는 안 된다? 그건 못 잡지. 그렇지. 그리고 아진님 그거 아십니까? 어떤 거요? 예전에 치킨을 시키면 모가지가 왔어. 맞다. 나는 그 치킨 모가지를 오독오독 씹어먹는 건 즐기는 스타일이야. 오. 근데 어느 순간 목을 안 줘. 맞아. 요즘 치킨 시키면 목을 안 주더라? 그게 좀 섭섭합니다. 네. 모가지를 다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요즘은 목이 아마 네. 순살이라고, 목순살이라고 따로 부위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걸 먹는 사람들 때문에 목을 빼는 게 아닐까. 목 없는 거 섭섭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거리두기가 이제 2주씩 이제 연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연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자영업자들 많이 뿔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27일부터 징빙 없이 이제는 이제 너무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니까 이제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는데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100만 원 안 받고 영업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수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네네.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 방침은 책임은 국민. 아무튼 화가 나는 뉴스 뭐냐면 야 이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거는 국민 탓이랑 의료진 탓 아니냐? 라는 나는 이제 뉴스가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야. 청와대에서 이제 코로나 탓은 이제 정부 탓이 아니고 국민들 탓이고 의료진들 탓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가 잘 살면은 국민들이 잘해서 나라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코로나는 정부 탓을 하느냐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 발표했는데 아무튼 재수 없어서 안 가져왔고요. 네네. 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뭐 1인당 대출에 3억 5천만 원까지 또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14% 정도 늘어서 887조 원에 달하고요. 가계, 기업 부채는 총 3,300조 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빚은 더 많이 늘었죠. 엄청 늘었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수익도 늘었지만 수익보다도 빚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빚이 10억이나 돼가지고 항의하는 자영업자도 나오는 거 아세요? 빚이 10억이나 넘어가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했는데도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늘고 있어요. 아니 그 문 닫으면요 그거 다 복구시켜줘야 돼. 복구시켜주는데 폐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형 너 예전에 형이 그 뭐지 개인 사업했을 때 형네 그 1층에 사업장 있었잖아. 그거 돈 많이 들었지. 나갔는데 그거 나갈 때 보증금 못 받고 나왔습니다. 철거 비용 때문에. 네, 아니 나는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나도 억울한 게 내가 들어갈 때가 이게 요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갔다가 이 상태 그대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오기 전에 있던 사람이 리모델링 해놓은 거니까 네가 철거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전에 임대하셨던 분이 이게 해놓은 건데 그것도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유 이게 귀찮다라고 보증금 아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너 다 해. 그리고 그냥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폐업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폐업이 쉽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만큼 요즘 많이 자영업자분들이 힘드니까 다들 상생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뉴스들이 가계 기업비 GDP의 2.2배 사상 어허. 최대 실물경제 위험 요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빚이 늘어나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빚을 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 부채들이 증가를 하고 개인 부채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경제 위기가 딱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딱 끊기면은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내줄 돈이 없다 보면 이게 다 충분히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물경제의 위험 요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물경제 요소인데 대출 이런 규제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이나 뭐 이제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진 타점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그 몇 년 안에 제2의 그 이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오미크론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7,000명씩 이렇게 8,000명씩 걸리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남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더 돈을 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매일 뉴스를 보고 이제 경제를 좀 나름 이 학고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시청거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올 거는 10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청 걸었을 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네. 불장 오고 나서 현금을 잘 들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보면 이제 최근에도 뉴스 나왔지만 그 형 터키 아시죠? 터키가 엄청나게 경제 위기가 와서 해외 사람들이 터키 땅을 그렇게 산대. 야, 터키에서도 아파트값 있지? 그 타워별 멋있는 집 5천만 원, 5천만 원. 그렇지. 터키 수도가 5천만 원. 야, 그리고 터키가 이제 화폐 가치가 떡락하면서 내가 터키 가서 물건을 사면은 할인인가? 해주고 싸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가 됐다는 썰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 혹시나 뭐 경제 위기가 네. 어딘가가 오겠죠.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오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빵빵하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쓰레기들.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어서 내놓은 매물 니들이 싼 값에 사면 쓰레기 아니냐. 그렇게 돈 버는 게 쓰레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대? 이제 좀 그렇게 좀 비꼬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걸 사주지 않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 더 박살나지. 그렇게 생각도 해도 되는데 아무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더 욕하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뭐 흐름이 바뀌어서 가격을 좀 더 싼 타점에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의 불행을 너희들의 행복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런 분한테 이 말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럴 거면 너는 할인 행사 가가지고 정가 내라 이 인간아. 네가 싸게 사면 그 사람이 손해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할인 행사하면 본인은 정가 내세요. 그게 불편하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랑 S&P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네. 얘네들은 조금만 변동성이 장난 없네요. 이게 텔레폰이랑 금리 인상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언행들 받을 때마다 이제 FOMC 이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에 이런 조금 위기가 왔을 때마다 떨어졌다가 저점인가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위기가 올 거다 하면 떨어졌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 저점인가 하고 다시 올라가고 맞아요.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준이나 이제 중앙은행들이 아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뚝배기 때리고 죽든 말든 뚝배기 때려서 썩은 거 잘라내고 다시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톡 쳐보고 아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좀만 내리자. 살짝만 더. 좀만 더 세게 때릴게. 퉁! 아파?
이거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래 살살 때릴게 이런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뭐 자본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 또 서민들은 또 힘들어진 타점에서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서민들은 또 힘들고 이거를 얼마나 강도를 세게 때려야 되느냐 이걸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물가는 낮춰야 돼. 야,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돈을 주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막으면서 돈을 줘야 되는 그 경계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때릴 때 이제 안 아픈 타점까지 때렸다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경제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뭐 테이퍼링의 뭐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든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든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네네. 이제 통화 사업도 우리나라 또 미국이랑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네, 아무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